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또 한 번의 변실, 세 개의 칼을 꺼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100일이 지나고 두 번째 100일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흔히 취임 초기는 우리가 허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혼 초기에는 그 결혼하는 부부도 바쁘고 또 주위에서 그 부부를 바라보는 눈도 신혼부부 바쁠 테니까 다 이해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서로가 좋고 좋은 웬만한 잘못이나 실수가 있어도 신혼이니까 신혼부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하니문 피리어드, 이게 지지율도 높고 또 서로서로 허물을 감싸주는 그런 분위기가 많은데요. 자, 미국은 지금 상황이 좀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니문 없이 취임하자마자 여러 개의 폭탄을 꺼내서 미국을 그야말로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직접 밝힌 지난 100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역점을 준 사업이 뭐냐?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국경 통제에 올인했다. 두 번째, 물가를 잡았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백악관의 공식 대변인声明입니다. 자, 우리는 관세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에는 별로 주력하지 않았다. 관세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도 안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국경 통제. 자, 국경 통제라는 것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펜타밀 관세 폭탄도 터뜨리고 했습니다만은 넘어오지 못하게, 특히 멕시코 쪽에 엄청난 장벽을 쳤고 또 미국에 있는 많은 불법 이민자를 대거 추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가를 잡는 데 일단은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2.4까지 내려가 있거든요. 예상보다도 낮고 바이든 시대 때보다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은 트럼프 1기 100일 동안 우리가 한 것은 국경 통제와 인플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뭐 할 것이냐? 이 대목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기자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00일을 넘기는 제2기 100일 동안에 백악관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여기도 거침없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말합니다. 세 가지를 들읍니다. 첫 번째가 관세 폭탄입니다. 이제부터 관세 시작됩니다. 이겁니다. 실제로 중국을 뺀 나머지 200개국에 대해서는 지금 전면적 관세가 시행됐다고 보기 어렵죠. 상호 관세는 다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90일 유예가 됐으니까요. 4월 9일부터 90일 유예가 됐으니까 이것은 5월 9일, 6월 9일, 7월 9일, 7월 9일까지는 일단 관세 폭탄은 아주 소폭에 그친다. 그 이후가 문제예요. 정작 7월 9일 이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말하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세 가지 폭탄, 거기에는 앞으로 100일 동안 관세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관세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자, 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미국이 보는, 백악관이 보고 있는 관세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100일의 3대 중점, 제 두 번째는 감세입니다. 감세. 세금을 깎아준다. 자, 이것은 매우 달콤한, 세금 앞에 장사가 없거든요. 그동안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난 그 언저리에는 어김없이 세금 폭탄이 있었습니다.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면 민심이 흉흉해지고 그것을 동양에서는 가렴주구라고 그러죠. 그러면 폭도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프랑스의 1789년 프랑스 대혁명도
그 당시 세금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한 저항, 이것이 1차적인 원인이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중국의 수많은 왕조가 명멸했지만 그 보통 구테타와 역성혁명의 최초의 발단은 역시 세금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국민들로서는 지금 환호 박수를 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이 39%, 41%인데 다른 대통령의 허니문 시절보다는 좀 낮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세금을 깎아주기 시작하면 바로 미국 국민들이 자신에 대한 지지율은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러면 세금 중에서 어떤 세금을 깎느냐? 관세는 높이잖아요. 관세도 세금의 일종인데 관세는 바깥을 향해서 매기는 거니까 이것은 내국세에서는 빠져요. 흔히 미국의 세금 당국을 IRS라고 부릅니다. IRS를 Internal Revenue Service. 우리는 국세청이라고 그러지만 미국에서는 IRS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기에 IRS가 국내에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내국세를 대폭 줄이겠다. 그러면 내국세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 현재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내국세 중에서 상당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인세 깎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도 법인세 많이 깎았습니다. 법인세를 깎으면, 법인이라는 게 기업들이나 경제단체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의 물건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세금을 덜 받아간다? 그러면 생산을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세금 문제는 또 공화당의 오랜 정강 정책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이 공화당, 보수는 세금을 덜 걷는다. 세금을 덜 걷는다는 얘기는 각자 돈을 자기가 쓰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보유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게 보수의 핵심 가치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진보 세력들은 아니다. 우리는 세금을 더 걷어야 되겠다. 세금을 더 걷으면 국민들의 반발이 세워지는 것은 당연지사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진보 세력이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 나름대로 증세의 장점을 극대화시키자 하는 그런 노림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는 많은 고통이 따르지만 일단 세금을 걷어놓으면 정부 재정이 늘어날 거고 그 세금을 가지고 좋은 데 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출 예산을 늘려서 펑펑 쓰면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겠다. 특히 중산층, 소수층, 못 사는 사람들에게 정부 재정을 통해서 부양 작업을 펴주겠다. 이러면 민주당 정권의 지지가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죠. 특히 세금은 누가 많이 내게 돼 있습니까? 법인세 같은 것은 결국은 대기업들이 거의 대다수를 내고 있습니다. 소매상, 영세상인 이런 쪽이 내는 세금은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하거든요. 또 세금 중에서 개인 근로소득세의 경우에도 누진과세 아닙니까? 소득세가 대부분 누진과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을 많은 사람들은 훨씬 더 높은 세율에다가 세금도 벌어들인 소득도 많으니까 2배로 세금이 껑충껑충 뛰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민주당의 정당 정책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좀 더 걷어서 돈 적은 중산층 이하에 풀겠다. 이건 바로 분배 정책과도 연결이 되고 양극화 해소, 다 같이 잘 살자, 풀뿌리 민주주의 이런 것과 코드가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진보 세력들은 이것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러나 공화당은 그게 아니다. 각자가 세금 낼 돈으로 자기가 생산활동 더 하고 돈 버는 것에 자기가 쓸 돈이 많아져야 돈을 더 벌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로 민주와 또 공화당의 경제 정책이 갈라지는 첫 번째 대목이
정세냐 감세냐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감세 정책은 정세보다도 바로 먼저 세금을 먼저 걷어서 푸는 거니까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납세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몰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과 함께 소득세를 안 내도록 하겠다라는 프로젝트를 발표해서 재계에 상당히 주목을 끌고 뉴욕 증시도 환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소득세 면세 프로젝트는 김대호 박사TV가 별도로 지금 영상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번 편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100일 이후에 또 한 번의 변신이라는 주제로 세 가지의 칼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가 관세 폭탄, 자, 두 번째가 세금 감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전쟁 종전입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세계 경제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거든요. 왜 경제적으로 이 두 국가의 전쟁이 특히 파급 효과가 크냐? 자, 첫 번째, 우크라이나는 대규모 곡창지대입니다. 밀은 세계 최고의 생산이죠. 지금 식품 가격이 헌들헌들 하면서 인플레가 상당히 압박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게 되면 우크라이나 농산물이 다시 세계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러시아 쪽은 천연가스, 석유 이런 것을 그동안에 유럽 쪽에 대량으로 수출을 해왔는데, 가스관을 통해서도 물론이고 또 LNG선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전쟁 때문에 많이 막혔죠. 종전이 되면 가스관, 석유가 한꺼번에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가를 위협해 왔던 국제 유가라든지 또는 식품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가 안정 기조, 세계 경제의 여건을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고 또 한 번의 호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판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카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전쟁은 팔레스타인 전쟁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사실 거기서 생산 시설이 많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세계 경제에 주는 영향은 그렇게 많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이 중동의 화약고입니다. 팔레스타인 문제가 곧 중동 전면전이나 인근 지역, 지금도 예멘, 이란 이런 데 지금 전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팔레스타인 전쟁을 끝낸다는 것은 중동 화약고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팔레스타인 재건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규모 리조트를 만든다 등의 계획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 밖에도 또 중동 각국에서도 그동안에 파괴된 지역에 대한 복구 산업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은요,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인데, 자, 이게 만약에 타결이 된다면 그야말로 이란으로서는 원유 수출 길이 뚫리는 이란발 경제 수요가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란과 사우디의 관계도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트럼프의 구상대로 중동에서 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평화가 온다면 세계 경제는 또 한 번 전후 복구의 큰 호황을 맞을 수가 있다. 사실 세계 경제가 그동안에 여러 번 사이클을, 경기 순환 곡선을 겪어왔는데요. 가장 크게 침체했던 게 전쟁이 터졌을 때, 그리고 가장 크게 호황이 됐던 게 전후 복구 사업, 특히 1차 대전 이후의 복구 산업이라든지 2차 대전 이후의 복구 산업은 전후 20년 이상의 엄청난 호황을 가져왔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세 가지 칼, 관세 폭탄은 상당히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위협 카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칼, 감세 카드는 미국 경제의 경기 회복을 엄청나게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호재가 될 수 있죠. 일각에서 관세 폭탄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세 카드로 돌파할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다만 감세를 했을 때 우려되는 대목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커지고 국가 부채가 더 커지면 그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은 감세 카드 나올 때마다 예의주시해야 되는, 특히 국채 금리 상승은 뉴욕 증시의 발작 현상, 텐트럼 현상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 전반적으로는 감세 카드가 상당 기간 플러스적인 경기 회복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주목이 되고요. 자, 종전 카드는 그야말로 지금 러시아 쪽에서의 전후 복구 사업, 우리나라도 지금 다시 진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아주 결속하는 동맹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둘러싸고 조금 삐걱삐걱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종국적인 구상은 러시아와의 경제 관계를 회복한다. 러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 제재 다 해제하고 러시아에게 본격적으로 몰아주면, 자, 이것은 안보 전략 면에서도요, 미란 보고서 등에서도 나오지만 러시아의 중국 의존을 줄이는, 그래서 미국과 러시아가 붙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목매에도 잊지 못하는 중국 견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중국은 멀리, 러시아는 가까이 하는 이런 전략을 트럼프의 지금 정책팀, 외교 안보팀은 적극 지금 장려하고 있거든요. 마치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닉슨 대통령이 1971년 닉슨 독트린, 닉슨 쇼크를 하면서 그때 당시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소련 대신 중국을 개혁 개방을 유도하고 서방 세계로 끌어내면서 미국이 중국에 엄청난 페이버를 주고 그 중국의 수요가 폭발하면서 한국 경제도 사실 1990년대, 2000년대에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했었거든요. 자, 그런 관점에서 러시아의 특수가 올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트럼프의 제2차 정책 방향, 전선환, 관세 폭탄, 또 두 번째 세금 감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전과 러시아 평화협상,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